네, 안녕하세요. 은철쌤입니다. 오늘은 그 1-5강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는 말 그대로 정부죠. 일단 청와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안에서 일하고 있는 대통령의 기능은 무엇이고 어떠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또 행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어떻게 또 견제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림처럼 나라의 살림살이가 각자 다 담당을 하고 있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 그 다음에 구청에서의 행정처리,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산불이 일어났을 때 산불을 진화하는 소방관의 모습들, 그 다음에 공공의 시설을 설치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이제 경찰 병력들, 이러한 살림살이를 다 어떻게 보면은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기관과 행정부. 자, 행정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목적입니다.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국가기관의 작용, 즉 국가가 일하는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행정이라고 부른다. 자, 이러한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행정부라고 하는데,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 그다음에 각종 정책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일, 공공시설을 만들고 관리 유지 보수하는 일 등을 담당을 합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 그다음에 교육 등과 관련돼 있는 국민의 요구사항이 점차 늘면서 사회복지와 교육에도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또 실천에 옮겨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가담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20, 30년 전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그다음에 행정각부의 장관, 그다음에 국무회의, 감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대통령은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나라의 국가대표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역할을 도와서 각 부를 관리 감독하고, 교감 선생님처럼. 행정각부는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행정각부의 장관은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 통솔 합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과 국무회의와 각부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바로 국무회의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 심각하게 의논을 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정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라는 것을 소스만 줄 뿐이지 여기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의논만 할 뿐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자체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자,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감시하는 일을 하는 관청이죠. 조직상으로 대통령이 직속되어 있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된 최고의 감사기관으로 세무조사를 잘하고 있는지,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세무조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도 실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독립성이 요구가 되는 것이 감사원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부의 장관들과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그리고 감사원의 공무원의 직무, 즉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관찰하는 것, 직무 감찰하는 것. 그래서 77개의 기관에 대해서 감시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앞으로도 감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10년 전 기사이긴 한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자, 국가의 대표자, 대표자 또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라든지 대표라는 뜻입니다. 행정부, 수반, 이것도 대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대표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임기는 5년이고 또다시 대통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고, 이 선출되면은 5년 동안 임기를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다. 자, 임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이 독재가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년 동안,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없다. 중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 국가의 원수이자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이며 외국에 대한 국가를 대표할 국가대표의 자격을 지닌다. 자, 또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는 최고의 책임자이며 행정작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한과 결정권,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책임을 갖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죠. 예. 자, 대통령은 동시에 행정부의 대표자라는 지위에 따른 권한을 갖게 되는데, 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눴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맺고 또 이에 따라서 사절을 보내기도 하죠. 또 국가의 정치를 조절하거나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정책이 있을 경우에 국민투표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하여 사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긴급 명령을 내리거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죠. 행정부의 짱이니까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고 국무회의를 이끄는 리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군을 지휘 통솔할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고,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이 법률을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자를 수가 있다. 해임할 수 있고,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를 국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의 원수로서의 권한, 그 다음에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만들 수가 있고,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외교사절을 직접 접하고 의견을 나누는 접견, 국군을 지휘 통솔할 수 있고, 외국과의 조약,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서 헌법기구를 구성한다까지 우리가 한번 대통령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인지 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기능인지를 이제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됩니다.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가 국가의 원수에 대한 설명이고, 이 밑으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행정부의 주요 조직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보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다.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다. 어디죠? 심의기관,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자, 국무회의였죠.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감사원이었습니다. 감사원. 나머지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을 도와라는 글씨가 있죠. 다음 가로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해보자. 대통령의 수반, 행정부의 수반.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 국회의원을 임명하면 독재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한해서 임기는 5년이다. 중임은 할 수 없다.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국가와 조약을 맺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속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1-5강이었었나요? 1-5강에 대한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